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네 가지 기둥에 대한 철골이었죠. 철골에다가 오늘부터는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추가 지식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겠습니다. 철골과 콘크리트와의 차이는 약간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돼요. 지난번까지 했던 이 철골에 대한 어떤 지식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즉 암기되어 있는 형태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게 될 이 콘크리트 지식은 양이 좀 많아요. 양이 좀 많고 해서 결국 나중에는 사용하시다 보면 결국 기억이 될 겁니다. 저장이 되고 암기가 될 거지만 이제 처음부터 그걸 암기해야 된다라는 압박에서는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암기 전에는 그런 게 있구나를 알고 실제로 활용할 때는 여러분들 뭐 가지고 있는 책에서 정보를 다시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확인 다시 하면서 이제 찾아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어떻게 외우지 이렇게 못해요. 왜냐면 워낙 많고 변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변형들을 제가 다 사실은 소개해 드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변형들 중에서도 뭐 자주 사용할 수 있을 법한 거, 제 판단에 그런 것 좀 소개해 드리는 거고 나머지들은 또 여러분들의 즐거움 제가 표현했던 그 장난질로 이제 하기 위해서 여백으로 남겨둔다라고 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하는 이 지식에다가 또 찾아보시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지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접해보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고 아직까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자주 사용하면 외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구나를 이제 구글이나 책에서 이렇게 찾아봐서 그때그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맞춰서 지난번까지 사용했던 그죠? 요거 이제 작별할게요. 철골까지는 뭐 요걸로 이제 쉽게 사용을 했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죠? 그래서 그 다음 좀 더 안정적인 그 다음 어떤 소프트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안녕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걸 가려면 이제 구글 계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 만드셔서 들어가시면 지메일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아마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구글 앱 관련된 클릭하셔서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사용할 거는 구글 콜앱이라고 좀 많이 부르는 형태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실 얘는 그 머신러닝,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돼서 이제 많이 사용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냥 파이썬용으로도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지난번까지 사용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더보기로 들어가시면 저는 지금 구글 콜앱 정확하게는 이제 깁니다. 구글 콜래보러토리 줄여서 콜랩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기 설치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맨 밑에 있는 연결할 앱 더보기로 들어가셔서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여기 검색에 콜앱 치시면 이제 다 나오죠. 요거 클릭하시고 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설치하기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옵션 쪽에 있을래나 하여튼 요 콜랩을 설치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계정에 연동이 됩니다. 설치하시고 이제 빠져나오신 다음에 다시 새로 만들기를 들어가 보시면, 그리고 그 안에서 더보기 들어가시면 저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구글 콜앱이 이제 달려 있을 겁니다. 요거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뜨니다. 여기가 코딩 하는데요. 코딩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프린트 3-5 이렇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 플레이처럼 생긴 버튼처럼 생긴 얘가 run입니다. run. 그래서 요거 하면 run이 되는데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서버까지 들어가야 돼서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됩니다. 자, 지금 여기 8이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콜앱은 코딩하고 런하면 아래쪽에 결과를 출력해 줍니다. 자, 이제 이 도구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콘크리트는 변수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숫자 가볼게요. 우리 A는 예를 들어서 A는 3 하겠습니다. 3. 그 다음 B는 쌍따옴표 갈게요. 쌍따옴표. 즉 문자로 가겠습니다. 5. 5라는 숫자지만 쌍따옴표 쳤기 때문에 문자 5입니다. 문자 5.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프린트 A 더하기 B. 이제 뭔가 이런 화면들이 생깁니다. 얘가 좀 더 이제 좋은 거여서 이렇게 추가적인 뭐라고 그러죠? 설명을 해주는 설명문들이 이렇게 막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요게 뜨니까 되게 방해되실 텐데 지금 요런 방해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 지식이 쌓여가다 보면 지금 조금 전에 떴던 요런 아까 설명문들이 되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은 뭐 화면부터 뜨면 뭐지? 이러시지만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 모든 거 다 기억 못 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조장치들입니다. 설명해주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맞아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되게 유용해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런하면 오류 뜹니다. 사실 했었어요. 지난번에 철거를 할 때. 왜냐하면 숫자와 문자는 더하기가 안 됩니다. 파이썬에서 숫자와 문자는 더하기가 안 됩니다. 그냥 해결 방법은 둘 다 맞추는 거예요. 이 숫자 3을 문자로 바꿔주면 되죠. 혹은 이 문자 5를 숫자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숫자 3을 문자로 바꾸는 거는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스트링의 약자인 str 소괄호 안에 이 a를 숫자 3이 들어가 있는 이 a를 집어넣으면 이 숫자 3이 문자 3이 되어서 문자 3 더하기 문자 5 결합이죠. 문자 더하기는 결합이죠. 그래서 문자 3호가 된다고. 문자 3호. 물론 우리 눈에는 35로 보이지만 얘는 숫자 35가 아니고 문자 3호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로 된 숫자죠. 그러니까 숫자 5. 문자로 된 5. 얘를 숫자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 int라고 int로 소괄호 안에 b를 집어넣으면 이제 숫자가 된다라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숫자 3 더하기 숫자 5가 되어서 이번에는 숫자 더하기 숫자는 진짜 우리 더하기 연산이죠. 그래서 8이 나옵니다. 여기는 숫자 8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요 int는 인티저의 약자입니다. 인티저는 정수입니다. 그죠? 정수. 그러니까 소수점이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요 문자 5는 소수점이 없는 5죠. 그래서 인티저의 약자인 인트로 받으면 이렇게 잘 되는데 만약에 얘가 5.2다. 그러니까 5.2라는 문자다. 얘를 인트로 바꾸면 오류가 생깁니다. 인트는 소수점 없는 걸 숫자로 바꿔주는데 지금 5.2로 소수점이 있어서 오류를 패턴에 그러니까 못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소수점 있는 거 실수죠. 실수. 실수는 int, 정수를 나타내는 int가 아니고, 이게 자꾸 생겨서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실수 같은 경우는 float이라는 녀석을 사용합니다. 이 float을 하면 이제 소수점 있는 애도 숫자로 바꿔줘요. 그래서 제대로 8점이 나오죠. 8점이. 그거 자 float입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도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추가 지식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그냥 숫자 써왔는데 평상시에는 사실 그냥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3.3 요거는 뭐 숫자 자체로 할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죠. 근데 문자 형태를 숫자로 바꿀 때는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정수, 소수점이 없는 정수인 경우 인트로 받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실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플러스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두 개는 다른데 사실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3과 그럼 3.5 이게 아니 3.5래요. 죄송합니다. 3.0 이 같으냐 다르냐? 프로그램상 형식은 달라요. 얘는 정수고 얘는 실수입니다. 얘는 인트고 얘는 플롯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수학적 개념으로 이 두 개는 같은 숫자죠. 같은 3이죠. 실제로 그러면 파이썬도 그런지 확인해 보려면 A와 B가 같은지 물어보면 되죠. 어떻게? A와 B가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는 A, 는 B, 는 두 개 쓰는 게 같으냐라고 묻는 거였죠. 그래서 run 해보시면 true 맞습니다. 형식은 int냐 플롯이냐 정수냐 실수냐가 구분되지만 값 자체로 같으냐는 맞아요. 같게 나와요. 수학적으로 같았듯이. 자, 그 다음 리스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리스트, 즉 컵 뭐죠? 캐리어들 연결된 리스트 이제 요 기억나시죠? 그림. 그래서 일종의 캐리어 혹은 홀더다라고 해서 여러 컵들을 담고 있는 그래서 이런 어떤 리스트 ABC 2845 하면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ABC는 2, 8, 4, 5 이렇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ABC 해서 하나하나 가고 싶으면 여기 각괄로 해서 인덱스 들어갔죠. 인덱스. 근데 중요한 게 뭐였죠? 조심해야 될 게 0부터 시작한다고 위치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라고 했었습니다. 0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2번째 예를 들어서 2번째 하면 0, 1, 2번째 해서 4가 출력이 되는. 자, 요 리스트는 뭐죠? 컵들을 옆으로 쭉 나열해서 여러 개 담은 거죠. 옆으로. 근데 우리 실제로 현실에서 이렇게 사면 이런 경우 있죠. 옆으로 3개 그리고 밑으로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으로 보면 행렬인 거예요. 행렬. 지난번까지 했던 거는 일종의 벡터였습니다. 벡터. 한쪽으로만 쭉 있는. 근데 이제는 아래 위 옆으로와 아래쪽 다 있는 행렬, 매트릭스죠. 이런 구조도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보세요. 284라는 한 행이 리스트입니다. 한 행이 각과로 적혀있죠, 리스트. 그 다음에 513이라는 또 하나의 행을 또 리스트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면 1리스트 하나와 1리스트 하나를
콤마로 구분해서 콤마로 구분하고 그걸 다시 각괄호로 묶었어요. 이런 구조입니다. 각괄호 안에 각괄호가 다시 있는 이렇게 되면 행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의 행 또 하나의 행 0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영행 아니 이렇게 하죠. 0번째 행 0번째 행 1번째 행 0번째 행 1번째 행 그 다음에 이렇게가 0번째 열 0번째 열 1번째 열 1번째 열 2번째 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요소, 원소를 접근하려면 이제 행렬이기 때문에 위치 정보가 2개가 필요해요. 몇 번째 행이냐라는 정보와 몇 번째 열이냐라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접근합니다. 각괄호 옆으로 2개 나열해서 첫 번째 각괄호는 행 인덱스, 두 번째 각괄호는 열 인덱스. 그래서 만약에 요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1 같은 경우는 0번째 행, 1번째 열, 1번째 행이니까 1번째 행, 0번째 열, 1번째 열, 그죠? 1번째 열이니까 1, 1이 됩니다. 4 같은 경우는 0번째 행, 2번째 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지금 2행 3열 구조죠. 2행 3열 구조. 자, 코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284라는 하나 리스트와 그 다음에 뭐였죠? 513이군요. 513이라는 또 하나의 리스트. 이 2개를 다시 각괄호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0번째 리스트가 0행이 되고요. 1번째 리스트가 1번째 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안에 들어간 거는 열들이 됩니다. 0열, 1열, 2열, 0번째 열, 1번째 열, 2번째 열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뭐 좀 더 잘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물론 프린트하면 뭐 이렇게 엔터 쳐서 이렇게 보였지만 같이 옆으로 이렇게 나열됩니다. 옆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원소를 접근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요 3 하고 싶으면 0번째 행, 1번째 행이니까 1번째 행과 그 다음에 0번째 열, 1번째 열, 2번째 열이니까 2 이렇게 1, 2 들어가시면 3이 나오는 거죠. 3. 이 같은 경우 만약에 하나만 했다 하면 행 나타냅니다. 행. 1번째 행 전체, 즉 513이라는 리스트 자체를 출력해 주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면 2번째 열만 출력할 수 있느냐?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사실 이 행렬 구조면 나중에 데이터 분석용으로 이렇게 행렬 사용하려면 지금 리스트 이렇게 사용하기보다는 numpy array라고 이제 조금 더 유용하게 나온 패키지, 추가 패키지가 있는데 numpy array를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또 가능해요. 열만 또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금 리스트 구조에서는 이제 행 이렇게 되든지 리스트 자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나만 하면 행 0번째 행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면 이제 행열 그러니까 0번째 행 1번째 열이니까 원소 8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수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ABC의 0번째 행, 1번째 열을 100으로 이렇게 재할당 엎어버리면 100으로 엎어버리시고 ABC를 출력하면
당연히 이렇게 108 대신 100으로 바뀌었죠. 0번째 행, 1번째 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행렬만 되느냐? 아니고요. 사실은 요것 자체를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숫자겠지만 그냥 똑같이 가볼게요. 해서 또 각괄호를 씌우면 3차원 큐브 있죠. 3차원 큐브. 3차원 큐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소를 접근하려면 이번에는 인덱스가 하나 더 들어가서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바꾼 거고요. 바꾼 거고 출력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죠? 큐브니까 0번째 면 0번째 면에 여긴가요? 이게 0번째 면에 1번째 행 1번째 행에 0번째 열 0번째 열 5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행렬 그 너머 얼마든지 뭐 큐브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이 안 되죠. 4차원으로 보일 테니까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넘어가면 이제 그 정도 막 들어가 버려요. 지금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가장 고급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마 행렬까지일 겁니다. 네. 또 하나 좀 더 리스트와 관련된 활용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리스트는 사실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4.5 할까요? 4.5 콤마 2 콤마 3 하겠습니다. 이처럼 뭐죠? 그 어떤 자료 형태를 섞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수죠, 문자죠, 실수죠, 문자죠. 이런 것들 다 섞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그러니까 꼭 같은 어떤 구조, 정수면 모두 정수, 실수면 모두 실수, 문자면 모두 문자 이렇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또 뭐 원소 접근할 때 이렇게 했죠. 2번째 해서 4.5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원소들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범위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범위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 하고요. 콜론입니다. 땡땡 콜론. 땡땡이는 이거 콜론이라고 해요. 그 키보드에서 L 옆에 있는 애입니다. L 옆에 있는데 위쪽에 있으니까 Shift 누르고 이제 세미콜론 있는 거 누르면 콜론 되죠. 그 다음에 4 해볼까요? 여기 스타트, 여기에 엔드 지점인데 우리 레인지 기억나세요? 레인지에서 만약에 1,4 요거 한 거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레인지에서는 이렇게 콤마 썼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레인지 할 때는 콤마 썼어요. 근데 지금 우리 리스트 접근하는 범위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요 콜론입니다. 콜론. 자, 그러면 레인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었죠? 얘가 1부터 1 포함해서 시작해서 어떻게 됐죠? 4 이전까지 마지막 거는 미만이었죠. 이상 미만이었습니다. 똑같아요. 리스트 범위 지정도 시작점 이상, 끝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번째부터 4번째까지가 아니고 1번째부터 요것보다 하나 작은 3번째까지예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인데 1번째부터 포함이고요. 요거는 미만이니까 미포함입니다. 그것도 하나 더 작은. 그래서 3번째까지 1번째, 2번째, 3번째까지 출력해 줍니다. A 4.5, 2. 그 다음에 만약에 요거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콜론은 있습니다. 지금. 콜론 있고 끝점을 지정 안 하면 값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1번째부터 끝까지입니다. 1번째부터 끝까지. 더 넣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더 넣어도 더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을 비우면 그 다음에 이렇게 3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0번째죠. 처음부터 3번째까지 아닙니다. 끝이니까 미만이죠. 2번째까지 0, 1, 2 0번째부터 2번째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범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소 하나하나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파이썬은 재밌게도 이런 것도 가능해요. 마이너스 1 위치 정보인데 마이너스 들어가 있어요. 이 마이너스 1은 끝에 오히려 뒤에서 올 때 끝 마이너스 1 마이너스입니다. 시작은 0번째 1번째인데 끝에서 뒤쪽으로 올 때는 마이너스 1번째 마이너스 2번째가 돼요. 마이너스 1번째 마이너스 2번째. 저는 근데 많이 사용은 안 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신기하긴 했는데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실제로는 별로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워야 되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하기 싫어져요, 공부. 지난번까지 했던 철골은 의식적으로 좀 암기를 권합니다. 가장 기본이니까. 근데 뭐 지금부터 하고 있는 콘크리트들은 이런 거 있구나. 신기하네. 그래 뭐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직접 장난질 할 때 찾아보면서 하면 돼요. 실제로는 이제 책으로 찾아보기보다는 이제 구글에서 검색해서 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나중에 결국 구글 검색해서 이제 이런 거 있었지. 찾아봤더니 요거였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다시 이제 암기가 될 겁니다. 그죠? 지금부터 뭐 이걸 다 암기하고 하지는 마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볼까요? 자, 뭐 다시 A는 숫자로 좀 가보겠습니다. 숫자로 2, 3, 4, 5 아닌가? 사이에 뭐 좀 더 다른 숫자 8 이렇게 좀 집어넣는 게 나을까요? 9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 2, 3, 8, 9, 4, 5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리스트를 뭐라고 그러죠? 다루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 remove 이렇게 해서 3 해볼까요? A. remove 3 하고 print A 해보겠습니다. remove라는 어떤 함수죠. 기능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변수 이름은 제가 만든 거지만 이거는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함수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점 찍었습니다. A.remove 3 한 다음에 A 프린트 하시면 어떻게 되죠? 이 3이 제거되었습니다.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가지고 있죠. remove, 지우다니까. 이렇게 리스트 원소들을 이렇게 다루는, 컨트롤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질문이 그러니까 장난질이 생겨야 돼요. 질문 플러스 장난질. 질문한 걸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장난질이죠. 요거는 제가 해볼게요. 3이 2개면 어떻게 되지? 원소에 3이 2개 들어가 있으면 뒤에 거는 살아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이해할 수 있어요? remove는 처음 만나는 애 지우는구나. 처음 만나는 애 지우는구나. 하나만 지우는구나. 처음에 만나는 하나만 지우는구나. 요거 만약에 반복해 볼게요. 한 번 더. remove 3 하고 또 remove 3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요때 없어지죠. 왜? 첫 번째 요렇게 있었다가 처음 만난 3 삭제했죠. 그 다음에 처음 만나는 또 3은 요쪽에 있는 3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장난질,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보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될까? 확인해보는 장난질 하면서 이렇게 원리들을, 그러니까 속성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무브는 처음만 하나만 지우는 것보다도 암기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하면 좋지만, 그러니까 암기하면 좋지만 나중에 자연스럽게 많이 쓰다 보면 암기되고, 이런 것도 이제 직접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 보면 돼요. 여러 개 있을 때, 3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되더라? 해보면 되죠. 해보면. 자, 이런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뭐 이렇게 해볼까요? 100, 200, 300 하시고요. 리스트 두 개죠. 그 다음에 C는 리스트 더하기는 어떻게 되는가? 해보는 거예요. 리스트끼리 더하는 거. 리스트 A 더하기 리스트 B 하면 어떻게 되지? 지금 C에다가 갖다 놨죠. 그럼 프린트 C 해보면 되겠네요. 프린트 서갈로 읽고 C. 그럼 런 해보면 보이죠? 이 두 리스트 진짜 그냥 합쳐지는구나. 원소적으로 들어가죠. 지금 하나의 리스트에 요 정보 둘 다 들어갔죠. 리스트 더하기도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해보는 거죠. 이렇게 리스트 그냥 빼기는 되나? 안 되네요. 해보시면 됩니다. 곱하기 되나? 안 되네요. 네. 이렇게 장난질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잠깐만요. B에다가 해볼까요? 리무브 제거했죠. 제거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B. insert 집어넣는 거죠. 인서트는. 근데 이제 보충 설명들 이제 이렇게 요거 좀 보겠습니다. 인서트 하면 값이 두 개 들어가져요. 콤마로 나눠서 값이 두 개 들어가져요. 첫 번째 들어가는 거는 인덱스 위치 정보. 두 번째는 오브젝트 뭘 넣을지 값입니다. 자, B입니다. 지금 B점 했어요. B점 B. A 그냥 헷갈리니까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B점 C는 B점 insert 해서 1번째 할게요. 1번째 위치 정보 인덱스 1번째에 700 넣어달라. 그러면 0번째, 1번째, 2번째입니다. 그죠? 요 1번째에 700 넣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200 대신 700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200 대신 700 넣는 거는 이거였죠. B 1번째는 700 하면 200 대신 700으로 바꾸는 거고, 그건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인서트입니다. 인서트 하면 죄송해요. 요거 나중에 보게 될 텐데 봐요. 저도 기억 못하고 있잖아요. 요거 B점 해서 C에 새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B 자체입니다. B 자체 리스트 자체에다가 출력을 그러니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아까 더하기 같은 경우는 다른 변수에 저장하는 형태였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리스트 자체에다가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 리스트 자체에 적용해버리는 거.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개 있어요.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억할 필요 없고요. 해보면 압니다. 저야 지금 하다 살짝 당황했지만 여러분들 뭐 당황할 필요 없죠. 아니구나 하고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저도 기억 못 한다고요.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됐네요. 제가 보여드렸네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때 맞춰서 하면 되죠. 뭐 확인해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700 들어가는 인서트도 있습니다. 제거하는 것도 있고 집어넣는 것도 있고, 엎어버리는 거는 이때까지 해봤었죠. 엎어버리는 거는 뭐 해봤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해볼게요. 자, 3 뭐죠? 따라 해볼게요. 3, 1, 8, 4, 5 뭐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 해서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B를 점 sort B 점 sort 정렬한다라는 거죠. B 점 sort
요 소괄호 있습니다. 이러면 요것도 난 되네요. 얘는 잘 됐어. 이렇게 가볼게요. p.sort 하시고 프린트 b 하겠습니다. 그러면 13458 순서대로 정렬되죠. 이것도 이제 b.sort b 자체에다가 sorting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sorted, 있구나만 아시면 돼요. 있구나만. sorted란 애가 있는데 요거 하면 b 그대로 있습니다. b 31845. 근데 얘를 c는 이렇게 sorted 하고 print c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C가 13458.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나중에 파이썬 이제 이렇게 실제로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제 사용할 때가 있을 텐데요.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정렬하는 거, sorting하는 게, sorted는 뭐냐면, B 자체 하는 게 아니에요. 원본은 두고, B라는 이 원본은 두고, 별개로 정렬한 버전을 새로 만든 다음에 C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는 정렬되어 있고 B는 원본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B.sort를 하면 이제 C 필요 없죠. B 자체에 원본 자체를 sorting 해버리는 거예요. 원본 자체를 가공해버리는 겁니다. 요거 C는 해도 C가 없어요. 안 뱉어낸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B.sort 하면 sort한 걸 다시 C에 저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B.sort는 원본 B 자체를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원본 두고 따로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C.sorted 한 다음에 안에 B를 넣는 형태. 이렇게 가야, 그죠? 원본 그대로 두고 새로운 걸 정렬해서 집어넣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제 막 무지 싶죠? 네. 외울 필요 없다고요. 이런 거 있더라. 원본 자체 건드리는 거 있고, 원본은 건드리지 않고 가공한 걸 따로 저장하는 방법. 두 가지 있더라. 둘 다 있더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거 사용하면 되니까 외우지 않아도 어떻게 찾아보면 됩니다. 그런 게 있더라가 중요한 거죠. 구글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구글에 가지고 파이썬 리스트를 sort하는데 뭐 이렇게 보면 들어가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sorte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찾아보시면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가 중요한 거예요. 있구나를 인지하는 거,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장난질도 하나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하기 전에 만약에 또 장난질 제가 빼앗나요? 그래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오름차순이잖아요. 얘는 오름차순. 반대로 내림차순이라는 거예요. 내림차순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림차순은 어떻게 하지? 찾아보시면 돼요. 리버스. 지금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리버스. 하시면 죄송해요. 이건 내림차순이 아니네. 맨날 헷갈리네. 여전히 봐요. 똑같이. 얘는 뒤로 가는 거네요. 뒤로. 왜 이렇게 맨날 헷갈리지? 요거는 내림차순이 아니고 뒤로 가는 겁니다. 그죠? 뒤로. 그럼 내림차순 하고 싶으면 B.sort 오름차순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뒤집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원본 자체를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내림차순이 되네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시 한번 정정할게요. 리버스는 내림차순이 아니고 원래 있던 걸 뒤집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sort 할 때 여기에 reverse true라고 reverse는 true라고 하셔도 됩니다. sort가 없으면 오름차순이고요. 비어있으면 오름차순. reverse는 true 하시면 내림차순. 이런 것도 있구나. 뭐 안에 이렇게 또 reverse는 들어가고 true 들어가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죠. 지금은 와 이래 보일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인수라고 해서 함수에 들어가는 인수, 함수 나중에 배우시면 좀 더 익숙해질 겁니다.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요거 귀찮으면 아까처럼 어떻게 sort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돌려버리는 리버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등산 같은 겁니다. 등산.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우리 등산할 때, 정상에 갈 때 등산로가 딱 하나만 있는 거 아니죠. 등산로는 엄청나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도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 그 모든 길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고요. 일단 시작할 때는 그 중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 쉬운 거 그 길 하나만 잘 하셔도 됩니다.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서 등산로가 한 길만 가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등산할 때 여러 등산로 가듯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 하나 사용하시다가 나중에는 목적에 좀 더 효율적인, 달성이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등산로를 이제 자유자재로 그런 기법들을 활용하게 될 겁니다. 일단 지금은 조금 비효율적이라도 이제 뭐죠? 하기 쉬운 게 중요한 거죠. 지금은 내한테 내가 하기 쉬운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등산로를 다 그러니까 다 하기보다는 하나, 익숙한 하나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나중에는 이제 많은 등산로를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자, 또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리스트 할 때 ABC는 1, 2, 3 이렇게 값을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각괄해서 집어넣는 걸로 갔죠. 좀 다른 방법 가볼게요. 그리고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저는 처음에 이렇게 다 집어넣기보다는 지금 하고자 하는 형태로 조금 더 저는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목적에 따라 다른 거긴 하지만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제 ABC는 리스트하고 소괄호 열고 닫고 리스트. 그러면 만약에 프린트하면 뭐냐면 그냥 빈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ABC는 리스트라만 얘기해 놓고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에 컨텐츠는. 안 넣었으니까. 지금부터 넣어볼게요. 하나씩 넣어보는 거. ABC 점입니다. ABC 변수 append 5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5가 들어갑니다. append는 이렇게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추가하는 거죠. 추가. 그 다음에 3 해볼까요? 그 다음에 또 값해서 8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 3,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ppend 할 때마다 하나씩 뒤쪽에 하나씩 붙는 겁니다. 아까 인서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어떤 특정 위치에 집어넣을 때는 인서트를 하는데 이처럼 이제 뒤에서 하나씩 추가하는 경우는 append를 훨씬 더 많이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bc.pop 해볼게요. 근데 요거 프린트로 좀 넣어보겠습니다. abc.pop을 프린트에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bc 538 있죠? 538이 있는데 맨 뒤에 있는 8이란 값을 우리한테 끄집어내 줍니다. 끄집어서 이거 우리한테 보여준 거죠. 프린트 했으니까 끄집어낸 걸 우리한테 보여준 거죠. 자, 여기 다음에 프린트 ABC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ABC 하면 538에서 8 끄집어냈기 때문에 이제 ABC에는 뭐만 남냐면 53만 남습니다. 53. 끄집어내버린 거예요. 끄집어서 우리한테 보여준 거고 프린트 했으니까 보여준 거고 그냥 없어요 이제.
요거 한 번 더 가볼게요. 팝하고 다시 출력입니다. 그러면 538에서 8 끄집어냈고 그 다음에 확인해 봤더니 53. 그 다음에 또 팝 했더니 프린트해서 3 보여줬고 그럼 남은 건 뭐죠? 5만 남죠. 5만. 그러니까 팝이라는 건 뒤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리스트에서. 만약에 이 팝 다음에 괄호 안에 0 넣으면 0은 위치 정보입니다.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0 말고 1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숫자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0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0번째니까 맨 앞에 있는 애가 돼요. 이제는 맨 앞에 있는 애를 끄집어냅니다. 538에서 맨 앞에 있는 5 끄집어서 보여줬죠. 끄집어냈으니까 ABC 출력하면 이제 5가 없어요. 38. 그 다음에 또 팝 0 하면 맨 앞에 있는 3 끄집어내서 이제 8만 남습니다. 이처럼 리스트를 참 시작할 때 값을 다 넣는 게 아니고 처럼 이제 하나씩 넣고 하나씩 꺼내고가 가능합니다. append와 pop 사용하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리스트 하나만 더 해볼게요. 5, 3, 8 할까요? 1, 또 8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프린트 abc 인덱스 3 해볼게요. 인덱스 3. abc라는 리스트에서 점이란 거는 에서란 뜻입니다. abc 지금 리스트죠. abc에서 요 3이라는 값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럼 0번째, 1번째, 2번째니까 이해되죠? 2. ABC 3이란 값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만약에 1 하면 어떻게 돼요? 0, 1, 2, 3, 4. 4번째에 있으니까 4가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또 이제 장난질을 발동하죠? 8이면 어떻게 되지? 8 3개나 있는데. 처음. 마찬가지죠. 또 리무브처럼 처음 만나는 애의 정보만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 장난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이거 인덱스 대신에 카운터 해볼까요? 카운트 하면 3 나와요. 뭐냐면 8이 몇 개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있는 거 모든 걸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재미를 제가 빼앗는 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장난질, 제가 벌써 오늘도 2, 3개나 장난질을 뺏어 버렸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재미가 없어집니다. 장난질 많이 해야 돼요. 재미없어진다면서 또 뭐 이렇게 이거는 랭스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더라? 이거는 ABC 랭이 아니고 그냥 랭스의 ABC. 이렇게 ABC 점 해야 되는 거냐와 그죠? 약간 ABC 점 해야 되는 거와 그 다음 어디에 ABC를 집어넣는 거 이런 두 종류들 잘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익숙해질 겁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길이입니다. 요선 몇 개 있느냐. 원소 숫자죠. 랭스의 약자죠. 렌. 그러니까 개수가 몇 개냐. 6개죠. 6개.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하면 돼요. 이 될래나? 하여튼 이렇게 해보면 썸 하면 다 원소들 더해준 거예요. 썸 하면. 와, 신기하죠. 썸 하면. 근데 평균은 나누기 하면 되는구나. 평균은 이렇게 나누기 뭐 하면 되죠? 랭스 ABC 하면 되겠네요.
전체 합한 거에다가 그죠? 원소 개수하면 평균 나오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 제가 강조했던 수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 체계적 사고가 이제 활용된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평균 계산하고 싶으면 합계 나누기 개수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엑셀 같은 경우는 평균할 때 에버리지 있는데 에버리지 안 되나? 안 됩니다. 에버리지 말고 민도 있어요. 민도 평균을 나타내는. 민도 안 됩니다. 리스트는 썸 정도가 돼요. 평균 내고 싶으면 numpy array를 이제 활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 처리할 때는 리스트보다는 numpy array를 많이 써요. 훨씬 더 이제 편하게 컨트롤 활용할 수 있게끔 나온 패키지여서 지금은 우리 아직까지는 기초적으로 해서 리스트로 좀 가보는 겁니다. 이 리스트가 익숙해지고 여러분들 실제로 데이터 분석 처리할 때 이제 행렬까지 다르고 그러면 리스트보다는 numpy array를 좀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변수 관련된 콘크리트 좀 들어가 봤는데요. 첫 번째는 숫자였습니다. 파이썬에서 숫자로 사용할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쓰면 됐지만 사실 숫자는 소수점이 없는 정수와 소수점이 있는 실수, 즉 int와 float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구분지어서 사용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 거기 이제 숫자와 관련된 추가 지식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리스트와 관련돼서 추가 지식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한 줄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수학에서 배웠던 행렬 구조 같이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리스트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소들, 요소들 컨트롤할 때, 활용할 때 범위로도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지웠다가 넣었다가 뭐 여러 가지 리스트 관련된 함수들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그 외에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즐거움, 여러분들의 장난질을 위한 여백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요 정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변수 관련된 또 큰 거는 문자입니다. 문자. 여러 개 있는 문자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텍스트 관련된 정보 처리할 때 텍스트 처리도 좀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문자와 관련된 또 활용법은 별도로 따로 하겠습니다. 네, 마칩니다.